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공시법 18번째 시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먼저 보겠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하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는 우선 원시 취득이 있겠죠. 건물의 신축이라든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준공한 국가, 지자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지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원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 이것이 들어올 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축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부동산을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렇게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미등기 부동산이다. 그러면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대상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선고의 기입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 또는 상가건물 임차권의 등기, 이런 것들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대상입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않는 대상을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는 법원, 소유권, 처분 제한, 이런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나오면 직권이고 이런 글자가 안 나오면 직권이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의 체납 처분에 관한 압류 등기 촉탁, 요것은 아닙니다. 법원이어야 되고 세무서에서 촉탁이 들어왔다. 그러면 직권으로는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제로 직권 보존 등기를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말이고, 그래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지 못하고,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이것도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 등기 등의 촉탁이 있다. 이것도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저당권 등의 촉탁이 있다. 이럴 때 직권으로 하지 않습니다. 등기 실행, 갑구에 등기 촉탁서의 접수 번호와 접수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그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접수 번호와 접수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와 접수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고 그 대신에 등기 실행 연월일을 기록합니다. 갑구에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은 없고 대신에 등기 실행 연월일을 기록합니다. 보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완료의 통지를 합니다. 말소의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행하여진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보존 등기를 했지만 그 처분 제한 등기가 없어졌다고 해서 보존 등기까지 같이 사라지진 않죠. 처분 제한 등기는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고, 직권으로 행하여진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 규약 폐지.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에 이전 등기라고 나오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했다. 이거는 예를 이제 강사님께서 그 달랑 한 동 아파트, 그냥 한 동만 있는 아파트예요. 달랑 한 동만 있는 아파트. 그런 경우에 이제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썼었단 말이에요.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랬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101호를 이제 독립된 세대로 그걸 폐지하고 101호를 독립된 세대로 만들겠다.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라면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엔 제한을 보겠습니다.
공유지분.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공유자 중 한 명이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그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 일부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 역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일부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되고, 동일한 지번에 이미 등기된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등기는 하나이기 때문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그래서 이미 등기된 토지가 있다면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또 다시 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인을 보겠습니다. 각종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 각종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이고,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신청 불가합니다. 예, 소유권 이전 등록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소유권이 한번 넘어갔다는 거죠.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그리고 그의 상속인은 직접 신청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 받은 자 명의로 보존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예, 사실은 불가지만 어쩌다가 실행이 되었다면 그러면은 무효가 아니라 실체관계와 일치한다고 할 때 유효입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신청인이 됩니다. 보존 등기 신청인이 되고,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모두 이런 것을 가지고 혼자서 가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도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역시 보존 등기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라면 건물 보존 등기는 신청 가능합니다. 예, 건물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건물만. 토지 보존 등기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지문에서 많이 봤는데요. 특도 시군구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 보존 등기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미등기 부동산의 지적 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합병한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됩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지적 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었다. 예, 지적 공부상 소유자는 이제 흡수가 돼버린 거죠. 그런 때에는 합병한 회사 또는 신설 회사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첨부 정보 보겠습니다. 첨부해야 할 정보입니다. 첨부해야 할 정보. 대장.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장을 첨부해야 되고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판결서 정본, 수용협의서. 예,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소재도, 대지상에 수개,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 도면 필요합니다. 건물의 소재도, 그 다음에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 그리고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 필요합니다. 대장, 그리고 상속이라든지 판결서라든지 수용협의서 같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건물의 소재도,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가 필요하고요. 첨부하지 않는 정보를 보자면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예, 지금 보존 등기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존 등기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가 없어요. 신청하러 가는 그 순간에 이 등기필 정보가 있질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그리고 인감증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실행은 등기 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것이므로 표제부와 갑구에 각각 등기 사항을 기록하여야 됩니다.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을 기록하지 않고요. 여기 갑구라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 을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을구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고 표제부와 갑구에 각각 등기사항을 기록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겠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존 등기된 소유권이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이는 주등기, 독립등기, 주등기로 하나,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지상권 이전, 소유권 이전 이외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의 주등기로 실행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도 종전의 소유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넘어갔는데 그 종전의 소유자를 말소를 표시를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소유권의 일부, 이건 지분이죠. 지분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지분을 넘길 수는 있죠. 지분을 넘길 수는 있고 부동산의 일부를 누구한테 넘긴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종류는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가 있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있어요. 일부 이전 등기는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보겠습니다. 단독 소유를 공동 소유로 하거나 이미 성립한 공유물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단독 소유였다가 공동 소유로 바뀌거나 이럴 때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고, 신청 시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고요. 등기의 실행, 등기관은 등기기록 갑구에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합니다. 갑구에 지분을 기록하고, 등기 원인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있을 때에는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합니다. 이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등기 원인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고, 이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고요. 등기 원인에 그 구체적인 계약을 기록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 구체적인 계약을 기록하고, 등기 원인 일자는 계약 체결 일자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과 계약 체결 일자가 등기 원인 일자가 되겠습니다. 첨부 정보로는 등기 원인 정보는 검인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검인 계약서는 여기서 설명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원인 정보로는 검인 계약서를 제출하고,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필요합니다.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하다면 증명하는 정보, 대리 권한 증명하는 정보,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의 주소 정보, 매도인의 인감 증명, 이거는 의무자, 매도인 다 매도인 쪽이죠. 매도인의 그 등기필 정보와 인감 증명 필요하고 대장 등본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첨부 정보는 이렇게 되고, 검인 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에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서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냥 계약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 꽝 찍어서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장 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읍면동장까지 내려갈 수 있고 검인을 받아서 그것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 정보에는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고, 등기 기록에는 신고 필증에 기록된 거래 가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매매로 인한 등기 신청 정보의 거래 신고 필증, 등기 기록에는 신고 필증에 기록된 거래 가액,
여기에 지금 신고 필증에 거래 가액이 있나 보죠. 그래서 그 거래 가액을 또 등기 기록에다가 기록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래 가액의 등기 대상입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정보로 하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 가액을 등기합니다. 예, 2006년 1월 1일 이후라면 거래 가액을 등기한다.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한 매매 계약서의 등기 신청 시에는 그렇지 않고 등기 원인 정보가 판결서 또는 조정조서 등일 때도 예, 거래가액 아니고 쓰지 않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예, 이전 등기가 아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신청할 경우에도 거래가액 쓰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정보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은 등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를 한다 할 때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정보로 제출하지 않을다 하더라도 거래 가액은 등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매 목록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이라면 또는 거래 부동산이 1개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이 있다면 그런 때에는 매매 목록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됩니다. 매매 목록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매매 목록 첨부 시에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고 구체적인 거래 가액을 등기 기록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매매 목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래 가액은 등기 기록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는다면 신고 필증에 기록된 금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 가액으로 기록합니다. 예,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매매 목록을 첨부했다면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고 구체적인 거래 가액은 등기 기록에 기록하지 않는다. 매매 목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매 목록 첨부하지 않는다면 신고 필증에 기록된 금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 가액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시법 영상 18번째 영상 소유권 보존 등기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